그거 보자. Q3 질소 기억에 5 니온에 3 그 다음 디귿에 아모니아 그림 그렸을 거고 리얼에 3 미염에 3 디엽에 3 CO2에 06 그 다음 Q4 기억에 6 니온에 2 그 다음 디귿은 그림 그렸을 거고 리얼에 2 미염에 2 디엽에 2 CO2에 06 Q4 기억이 기억에 6 3세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가자. 저기 53쪽에 2번 공유결합 물질. 그치?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를 보니까 산소, 질소, 물, 메탄, 아모니아, 포도당 이래 돼 있는데 포도당 화학식 외워두세요. 알겠지요? 거기다 분자라고 적어. 아야 적을 필요 없는 그 밑에 첫 번째 글자에 나오네.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으로 일정 수의 원자들이 전자성을 공유하여 출처라 분자를 이룬다. 우리 공유기란 물질을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산소 두 개가 그래프하면 O2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산소 하나에 H가 두 개 붙으면 H2 이렇게 물이라고 얘기할 거다. 이번에 공유기란 물질의 성질 동그라미 쳐봐. 자, 녹는 점 끓는 점 나와 있는데 뒤쪽에서 읽어볼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 실온에서 출처라. 대부분 액체나 기체. 그 다음 물에 대한 용해성 이래 돼 있는데 분자의 성질에 따라서 물에 녹는 것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다. 출처라. 물에 녹는 것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물에 녹는 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 물에 녹지 않는 거 메탄, 질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밑에 전기 전도성 동그라미 쳐봐. 뒤로 줄쳐라.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 줄치고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는 거는 자,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설탕 같은 경우에 물에 녹였어. 녹였더니만 설탕 수용액에 이온이 있나 없나? 없지. 설탕 분자로 돼 있지 맞지? 그럼 분자로 돼 있다는 소리는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합니다. 물에 녹아도 이온이 없잖아 맞지요? 우리가 이온이 있을 때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물에 녹지만 분자로 존재한 상태라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예외를 외우라고 했지 맞지? 물에 넣었을 때 전기 통하는 놈 있지? 몇 명 있어? 두 놈 있지? 누구? HCl하고 HCl하고 NH3 그거 외워야 됩니다. HCl하고 NH3는 물에 넣었을 때 전기 통합니다. 알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자, 3번 우리 주변의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에탄올 화학식 외우세요. 알았지? 그래서 에탄올 같으면 술의 성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CHO로 돼 있으니까 공유결합 물질이고 뷰테인 C4개 H 10개 이것도 외우세요. 화학원에서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외워라. 그래서 얘도 CH로만 돼 있으니까 공유결합 물질. 설탕 C 12개 H 22개 O 11개 요거 CHO로 되어 있으니까 공유결합 물질.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 그것도 CHO로 되어 있으니까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탐구 자료창 되어 있는데 자, 탐구 자료창에 염화나트륨, 염화구리,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설탕, 포도당, 녹말 이런 것들에 수용에 의해서 전기 전도성을 보겠다 이런 그림인데 밑에 표만 보면 됩니다. 표에 염화나트륨, 염화구리,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이 4개는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이지. 우리 이온결합 물질 고체에서 전기 통하나? 안 통하지. 그래서 전부 없음 돼 있지. 근데 수용에 의해서 전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지. 그러니까 전부 있음 이렇게 돼 있다. 4개가 알겠지? 그 다음에 설탕, 포도당, 녹말 3개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물질이지. 공유결합 물질 고체에서 전기 통하나? 안 통하지. 그래서 다 없음. 수용에서 전기 통하나? 안 통하니까 다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자. 3번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 그래서
일단 물 나와 있네. 물. 우리 사람 몸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지? 물이지 맞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약 70%를 차지합니다.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기상현상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가볍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광합성으로 생성됩니다. 호흡에 이용됩니다. 21%의 대기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호흡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그 다음 광합성에 이용됩니다. 그 다음 질소, 대기 중에 78%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워야 될 게 규산염 광물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산이온이 비금속 원소나 금속 양이온과 결합해서 된 물질이고 지각을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알겠지? 자, 오른쪽 페이지 55쪽 거기에 가로 넣기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문제 풀어라.
일단 다 불러줄게요. 자, 가로넣기 1번에 정전기적 인력, 2번에 분자, 3번에 양이온, 4번에 음이온, 5번에 고체, 6번에 액체, 7번에 수용액, 8번에 없다. 1번 XOX, 2번에 OOX, 3번에 가, 디귿, 미음, 기역, 나, 기역, 니은, 니을, 4번에 1번 기역 공유, 니은의 이온, 2번에 기역의 분자, 니은의 이온, 3번에 기역의 나, 니은의 가, 5번에 1번 디귿, 2번에 니은, 3번에 기역. 4번에 2번에 이게 니은의 이온. 넘어갈까? 네. 다음 페이지 숙제입니다. 56쪽부터 이제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중단원 마무리까지 전부 숙제야. 여기 67쪽까지 숙제입니다. 맞지? 여기 지금 숙제가 뭐냐면 문제 푸는 거 지금 완자 숙제 있지. 그 다음에 쌤 프린트 준 거 있지.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암기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 칩니다. 알겠죠? 네.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고 70쪽 갑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목요일 가요. 11일까지 갔어요. 이 숙제들은 11일까지입니다. 11일. 그 프린트요? 아마 그럴 거예요. 11일까지다. 항상 이제 다음 시간은 그대로 특강 시간까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만 토요일에 계속 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시험 치는 게 나중에 가면 특강 시간에 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진도는 쭉쭉쭉 나가 있는데 계속 토요일만 치면 시험이 못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단 칠 수도 있다. 그렇게만 생각해. 시험 몇 분 주시나요? 30분입니다. 자, 70쪽 갑니다. 70쪽에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 그래서 여기 지금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걸 보시면 된다.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두 개를 배울 거예요. 뭘 배우냐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배울 거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렇게 배울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먼저 지각을 구성하는 거 요거부터 한번 배워봅시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그거부터 한번 배워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요 원소부터 알고 가야 돼요. 구성 원소. 일단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먼저 1번 지각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가 뭐죠? 지각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는 산소하고 규소입니다.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2등이 규소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도 외웠어요. 산규, 알, 철, 칼, 나, 8대 구성 원소입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자, 다시 끊어서 외워라. 산규알철, 그 다음에 칼나클마. 실제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앞에 1등하고 2등 요거예요. 알겠지?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라는 거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한테 제일 많은 게 뭐냐? 우리 사람 몸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지? 아까 물질이 물이 제일 많다 그랬지. 70%.
그럼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하고 산소잖아, 맞지? 네. 근데 수소보다 산소가 많이 있습니다. 산소. 산소가 제일 1등으로 있다. 그 다음에 수소일 것 같지만 우리가 탄단지 이런 거 우리 몸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알지, 맞지? 네. 탄단지 전부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생명체에 제일 많이 있는 건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런 식으로 외워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각하고 비교해서 세 번째로 지구 전체가 합니다. 지구 전체. 지구 전체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가 뭐게요? 응? 철입니다. 이게. 철. 그 다음이 산소. 근데 2등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1등급하고 2등급까지만 신속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 제일 많은 게 누구였지? 소소지. 우주에는. 그 다음에 헬륨입니다. 대기. 대기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가 뭐야? 질소. 그 다음에 산. 이런 식이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갖다가 보면요. 얘네들 지구에 구성하고 있는 뭐 지각이나 생명이나 뭐 여기 지구 전체라 그러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거다. 알았지? 그 다음에 뭐 대기 이런 데를 다 통틀어서 보면 산소가 제일 많다. 알았지? 산소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산소. 그래서 이 산소 같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얘는 반응성이 큰 놈이에요. 반응성이 커요. 이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남들한테 다 들이붙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들한테 다 들이붙어서 산화물로 존재합니다. 너희들 자연계에서 철 Fe 로 존재하고 있니? 아니잖아. Fe2O3로 산화철로 존재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것저것 거의 대부분 산소들이 다 달라붙어버리더라.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구성원소 이거도 출제가 되는 경우 있으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지각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랑 지구 전체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르다는 거. 그거 꼭 알아두세요. 그럼 이 지구 전체 철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로 마그마 바다 기억하지요? 마그마 바다 이후에 핵과 멘틀이 분리되잖아, 맞지? 핵과 멘틀이 분리될 때 철같이, 니켈같이 무거운 것들이 전부 핵을 구성하기 때문에 지각에는 많이 안 보이는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있는 게 철이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규산염 광물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요거 배웠지? 원소들이 모여서 뭐가 되노? 광물이 됩니다. 광물이 모여서 뭐가 되노? 암석이 돼요.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됩니다. 이걸 중학교 다닐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규산염 광물을 갖다 가르치기 전에 보시면 뭐? 왜 앞을 봐? 자, 용어를 갖다가 가르쳐야 될 게 있는데 무슨 용어냐면 조암 광물 가르쳐요. 조암 광물. 조암 광물. 그럼 조암 광물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지구에는 암석들이 많잖아, 맞지? 그래서 암석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광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조암 광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암 광물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또 산소하고 규소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산소하고 규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규산염 광물이다
규소산소, 규산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쏘리 이거 적었습니까? 파란색. 네. 아니, 괜찮아요. 요요 잠깐만 치우자. 네. 치우고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조항광물부터 예를 갖다가 먼저 보고 갑시다. 너희들 조항광물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석영, 석영, 흑분모, 흑운모, 현남, 암 들어가면 암석입니다. 무엇보다 광물 생각나는 거 없나? 그 불화보다 그 뭐지? 다음 석영, 현무와 석영, 아무도 석영, 장석, 그 다음에 감휘. 이건 다 적어줄게요. 감은 감남석, 희석, 각섬석, 흑운모. 요런 것들이 광물이에요. 그래서 조항광물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알겠지? 여섯. 근데 너희들이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석영장석은요 그냥 글자체로 외우고요. 나머지는 감, 희, 각, 흑 첫 글자만 따서 외워야 돼요. 감, 희, 각, 흑, 석영장석. 요거는 순번이 이 첫 글자부터 먼저 외워야 됩니다. 감, 휘, 각, 흑, 석영장. 감, 휘, 각, 흑, 석영장. 자, 그러면 2번 이래가지고 우리는요 이제 규산염 광물을 배울 거야. 규산염 광물. 이 규산염 광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SiO4 삼연체. 이 SiO4 삼연체가 기본 구조로 되어 있어요. SiO4 삼연체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알았지? SiO4 삼연체가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요, 통합과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알았지? 지구과학 2 내용인데, 우리 지구과학 2의 이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것만 통합과학이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하는 거는 지구과학 2 내용인데, 너희들은 화학 1을 대충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지? 자, 먼저,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SI, 규소잖아. 규소 몇 쪽이죠? 그래서 14쪽이지. 규소 14쪽이다. 그럼 14쪽이면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원자과 전자수가 4개야. 그러면 자, 규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니까 점 4개 찍어야 되겠지만 4개 찍고. 그래서 얘들은 지금 결합을 안 했잖아. 결합 안 한 이런 전자들을 우리 뭐라 부르지? 홀 전자. 그럼 홀 전자에 우리가 누가 와서 달라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자, Si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 홀 전자에다가 누가 와서 달라붙냐면 산소가 와서 달라붙습니다. 산소가. 그럼 봐라. 산소는 몇 쪽이야? 16쪽이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6개니까 봐. 지금 결합하는데 한 개 썼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 하나 첫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습니까? 네. 자, 근데 너희 산소 얘는 있잖아. 전기 염성도라고 들어봤나? 공력이라고 해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수치로 표현해서 쿨링이 나타나는 거지. 제일 큰 놈이 플로린 4.0. 그 다음에 누구지? 산소지. 3.5. 그래서 이 산소는요, 전기염 성도가 큰 놈이에요. 이 전기염 성도가 큰 놈이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으면 얘는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럼 봐래. 규소 입장에서는 지금 8개 옥텟을 만족을 시켰잖아. 맞지? 근데 산소는 전부 지금 홀전자 하나씩 지금 빠져 있잖아. 요게 어떻게 해버리냐면 요마 자체가 전기염 성도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전자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지가 이게 만족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은요, 전기염 성도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전자를 가져오게 돼버리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래 된 상태에서 자, 파레님 요거 우리 뭐라 그러지? 공유 전자쌍이. 근데 공유 전자쌍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또 있을 거잖아. 네. 누가 더 크지요? 저 산소가 큽니까? 규소가 큽니까? 산소가 큽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산소가 또 가져갑니다. 선생님, 산소가 또 가져가요. 그럼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산소 입장에서 규소한데 한 개 얻었고 맞지? 주변에 거 또 끌어왔지? 그럼 몇 마이너스죠? 2 마이너스. 얘 2 마이너스. 얘 2 마이너스. 얘 2 마이너스. 얘 2 마이너스. 근데 규소는요, 지 4개 가지고 있었는데 다 산소가 다 가져가지 맞지? 네. 그럼 전부 지 거 다 잃겠지. 얘는 4뿌리입니다. 4뿌리. 그래서 자, 가자. 너희들 화학에서 배웠을 때 중심 원소에 공유만 4개 있으면 모양이 무슨 모양? 중심 원소에 공유만 4개 있으면 정사면체지. 그래서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사면체 형태로 산소들이 이렇게 다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규소가 4뿔이라고 그랬고 산소는 전부 다 2마이너라고 얘기를 했었다. 2마이너. 그럼 봐. 얘 입장에서 딱 보면 마이너스는 몇 개예요? 8개. 마이너스 8이제? 플러스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뜨겠니? 4 마이너스. 그래서 너희들이 요거는 몰라도 되는데 알아둬야 될 게 지금 요 첫째로 보면 규산염 광물은 SiO4 사면체가 기본 구조로 있어야 된다 그랬지 맞지? 걔네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 SiO4 4- 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규산염 사면체가 SiO4 4-라는 거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통합화학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지금부터 선생님 수업을 할 거냐면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면 지구 내부에 마그마 있을 거잖아. 마그마가 또 올라옵니다. 그럼 화산이 되겠지. 화산이 되고 나면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오겠지? 나중에 용암이 어떻게 돼요? 식어요. 그럼 용암이 식다 보니까 지구 내부 안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 원소들이 식으면서 서로 달라붙을 거예요. 그래서 돌덩어리를 만들 거예요, 돌멩이를.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설명합니다. 알았지?
그러면 3번 그래가지고 결합 구조를 3번 결합 구조. 무슨 얘기는 요거 무조건 외워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마그마가 화산이 되어서 용암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용암이면 지금 액체 상태잖아. 그럼 액체 상태면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겠지. 쟤네들이 맞지? 그래서 SiO4-4-에다가 제일 먼저 누가 달라붙을 거냐면 잘 봐요. 얘는 둘 다 비금속이지. 비금속이라서 얘의 원소 가지고 SiO4-4- 만든 겁니다. 그 다음 이 뒤에는 전부 금속입니다. 그럼 전부 금속이기 때문에 용암 안에서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 거냐면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봐라. SiO4-4-에 예를 들어 Fe 2+지, 그 다음에 Mg도 2+지.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쟤한테 붙었다. 그럼 이제 중성되지 않나? 맞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지?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됩니다.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해요. 독립형 구조. 그래서 독립형 구조가 이온계란 물질이다, 맞지?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요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순서대로 외우라 한 이유가 감남성, 우리 감휘, 각, 흑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암이 식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감남성이에요. 그래서 감남성이 만들어진다는 거 외우고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지금 얘가 4-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다가 양이온 2개가 들어갔다. 그럼 양이온 2개가 들어가면 이제 요렇게 만들어진 정사면체 구조 하나,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전부 다 양이온으로 있고 얘는 음이온으로 있으니까 쟤들이 제일 먼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을 해가지고 독립형 구조를 다 만들어요. 그게 감담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양이온이 점점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양이온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이거 정사면체 구조로 그려야 되지만 뭐로 그릴 거냐? 그냥 삼각형으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알았지? 삼각형으로 그릴 건데 우리가 이 끝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산소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산소들이. 알겠죠? 이 끝에는 전부 꼭지점에는 얘야 이 중요하다. 이해를 해야 민만 문제를 풀지. 응? 이 끝에는 전부 산소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 맞지? 그럼 봐리 산소 이렇게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결합하냐면 얘가 산소 하나를 버려요. 산소 하나를 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얘 산소 하나를 공유해서 이렇게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소 한 개를 무조건 버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독립형 구조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서 산소 하나를 버리면서 얘하고 붙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소 한 개를 공유한 겁니다. 산소 한 개 공유해가지고 요걸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반사슬 구조라고 해요. 야, 이때 시간에 자도 되는데 이 지금 출자되고 그랬잖아. 이게 지금 통과해서 출자하는 부분이야. 반사슬 구조로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휘다. 알겠지? 휘석입니다. 휘석. 반사슬 구조로 만들어진 게 휘석. 그럼 이제 암석이 용암이 식으면서 반사슬 구조까지 만들어졌어. 그럼 다 반사슬. 여기도 보니까 반사슬, 여기도 보니까 반사슬, 이런 식으로 반사슬 구조들이 다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럼 또 말이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또 식겠지. 식으면 요거하고 여기서 보면 있잖아. 또 산소를 또 한 개를 버려요. 여기 있는 산소를 버리고 여기가 붙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단사슬끼리 붙습니다. 자, 요렇게 단사슬 구조가 있었는데 그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붙어버려요. 이렇게.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에 단사슬하고 아래 단사슬이 이 중간에 또 산소 한 개를 또 공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사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사슬 구조로 만들어졌던 게 감, 휘, 그 다음 각이잖아. 각성선. 각성선. 그러면 얘는 산소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공유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복사슬하고 이렇게 다 붙어버려요. 이 복사슬 구조끼리 다 붙어서 뭐를 갖다가 만드냐면 판상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판상 구조로 만들어진 광물이 흑우모입니다. 그래서 감, 휘, 각, 흑 이렇게 외워야 돼요. 만들어지는 순서입니다. 감, 휘, 각, 흑.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상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판상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건 평면이거든요. 근데 평면들끼리 붙으면 입체가 되겠지,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망상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망상 구조로 만들어졌던 게 석영 그리고 장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순서를 외워도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감, 휘, 각, 흑, 석영, 장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구조 독립형, 반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이렇게. 성격이 몇 살이요? 몇 살이요? 내가 화학식 적어줄게요. 감남석이 SiO4입니다. SiO4. 그 다음 희석이 SiO3입니다. 그 다음에 각성석이 Si 4개, O 11개입니다. 그 다음에 판상 구조가 Si 2개, O 5개. 석영 장석이 SiO2입니다. 저거 한산을 순서 읽어주실 수 있나요? 희석 SiO3. 그리고 선생님 각성석 SI5, SI5, 11. 각성석 읽어주실 수 있나요? Si 4개, 네. O 11개. 밑에는 그러면 SI 2개, O 5개. 그 다음에 얘는 산소가 3개가 공유가 된 거죠. 산성 구조는요. 마지막 망상 구조는 산소가 4개 공유된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거 지금 SiO4 4-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금속 원소도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용암이 액체 상태일 때는 전부 다 이온으로 있다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 식습니다. 식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이 SiO4 4-에다 양이온이 먼저 붙어요. 양이온이 붙어서 중성으로 된 게 독립형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광물이 감남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 독립형 구조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또 식어요. 그럼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꼭지점에 산소가 4개 있습니다. 4개. 그럼 4개 중에서 먼저 1개가 남들하고 붙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게 반사슬 구조예요. 반사슬 구조로 만들어졌던 게 휘슬이고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1개 들어가 또 다른 놈하고 붙어요.
그래서 그게 복사수 구조입니다. 각성성.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또 한 개 더가 딴 놈들하고 붙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환상 구조. 혹은 뭐 마지막으로 요게 또 딴 놈들하고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망상 구조. 석영상수.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이런 게 출제가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소 공유수 어때요? 많아지지. 밑으로 가면 갈수록 SI분의 O 수. SI분의 O 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화학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학교 내신 치기 전에 외워야 됩니다. 내신 치기 전에 외우고 내신 치고 까먹어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화학식도 왜냐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걸 알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요거 마지막으로 좀 적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온에서 만들어진다. 저온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왜냐면 용암이 식으면서 제일 처음 만들어졌던 게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점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저온에서 정수된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구조가 복잡하다. 구조가 복잡하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소 공유수 많아집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화학적 풍화에 강하다. 그러니까 뭐 화학적으로 풍화라는 거는 얘를 뭐 어떻게 깎거나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부수거나 뭐 이런 부분.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더 단단해서 뭐 화학품을 처리하더라도 변하지는 않는다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요거 지금 독립형 구조가 이온결합 한다 그랬지만 네. 이온결합 하다 보니까 얘는 어디 있다가 적어놔 이게 깨집니다. 깨집니다. 힘을 가하면. 근데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딱 붙어 있는 게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산소가. 그래서 요 줄은 너무나도 단단해요. 그래서 힘을 가하더라도 요 줄은 그대로 기둥 형태로 나타나게 있을 겁니다. 그럼 얘도 여기서 지금 공유결합하고 있지. 네. 힘을 가해도 딱 요 줄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환상 구조 요까지 우리는 쪼개집니다. 쪼개져. 그 다음에 망상 구조는 전부 다 공유가 다 돼 있는데 그걸 만약에 힘을 가해서 부쉈다 그런다면 얘는 어쩔 수 없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도 쪼개짐도 좀 나오고 중학교 1학년 때 쪼개짐의 제일 대표가 흑분모였습니다. 얇은 육각판으로 쪼개진다 이런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자, 집중 봅시다. 자, A.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래가지고 자, 1번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에 보니까 주요 원소 자, 출치자 지각에는 산소 주소 뒤에 생명체는 산소 탄소 그 다음 2번 지각과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는 아까 산소라고 그랬지 맞지? 산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볼게. 산소는 수소,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각과 생명체에 제일 많이 있는 게 산소였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 대부분 별의 진화 과정에서 왔어요. 우리 별의 진화 과정에서 원소들이 막 만들어졌잖아, 맞지? 그래서 거기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탐구 자료창에 그래프 그냥 있는데 그거 그냥 간단하게 봐라. 지각에 제일 많이 있는 거 산소, 요소. 해양, 물이잖아. 물에 제일 많은 거 산소, 수소. 그 다음 대기 제일 많은 거 질소, 산소. 사람 제일 많은 거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사람은 그렇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줄치세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줄쳐서 밑에 보면 지각은 암석, 암석은 광물, 광물은 원소.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고,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줄쳐라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형 광물. 그래서 지각은 규산형 광물. 그 다음 오른쪽에 생명체, 생명체 동그라미 쳐서 생명체는요, 그것도 좀 두 번째 거 줄쳐라 탄소화합물입니다. 생명체는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B같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그래서 자 1번에 규산형 광물 줄치세요. 규산형 광물이 뭐냐면 뒤로 쌤 읽어볼게.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줄쳐라 규산형 사면체를 기본 골격 그거 줄치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른쪽 페이지 있으니까 그냥 줄만 떼드나.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규소의 화학적 성질 이래가지고 요건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규소는 14조기모로 원자과 전자수가 4개, 그래서 최대 4군데 결합할 수 있다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2번 규산염 사면체 줄쳐라. 규산염 사면체는 뒤에 글자 안 보세요. 규소 1개로 산소 4개가 공유 결합한 정사면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 봐요. 밑에 있는 그림 보니까 중간에 규소가 자리 잡고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사면체 꼭지점에 산소들이 다 달라붙어져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구조 한번 봐봐. 구조. 한 개의 규소와 4개의 산소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데 그 밑에 줄치자 SiO4 4- 그건 알아두세요. SiO4 4-.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규산형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 우리 4-는 거 압니다. 인접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각 사면체의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양이온과 결합하는데 그 뒤로부터